불편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6가지 방법.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공감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주세요.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만난 사람도 많고 맺은 인연도 많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모든 관계가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전화 한 통에도 한숨이 나옵니다. 젊었을 때는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맞춰주자. 내가 이해하면 되지. 어른이 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더 분명해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어디에 쓸지는 온전히 내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이제 남이 아닌 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주변에는 늘 조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선의에서 하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내 인생의 정답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가치관, 경험이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았던 답이 나에게도 맞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윗사람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 나이 많은 사람 말이 다 맞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강하게 말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듣되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인정하되,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니까요. 둘째, 싫은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미안한데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바쁜 거 아는데 나 좀 도와줘.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탁을 들어주었습니까? 내일도 바쁜데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도 네 하고 받아들였던 순간들. 그렇게 참다 보니 어느새 내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희생하는 것이 어른의 덕목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참음은 미덕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중하게 분명하게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 겁니다. 하지만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절했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진짜 관계는 거절을 해도 유지됩니다. 셋째, 연락이 뜸해져도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요즘 왜 연락도 안 해? 옛날에는 자주 만났는데 이제는 뜸하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관계도 체력이 필요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감정을 나누고 상대를 배려하는 모든 것이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예전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관계의 범위를 조절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연락이 뜸해졌다고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미안해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요즘 몸 관리하느라 조용히 지내고 있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해합니다. 억지로 자주 만나지 않아도
가끔 연락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서로 있어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넷째, 비교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우리 아들은 말이야. 우리 집은 요즘.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만날 때마다 자랑하고 비교하고 은근히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괜히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성공한 자녀. 비교의 기준은 끝없이 올라갑니다. 비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을 긍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관계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세요. 만남을 줄이세요. 연락이 와도 바쁘다고 하세요.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다섯째,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세요. 평생을 살면서 만난 사람은 많지만 정말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힘들 때 전화 한 통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인생은 결국 남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내 에너지를 빼앗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 시간과 마음을 더 많이 쓰세요. 자주 연락하고 먼저 안부를 묻고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받으세요. 그렇게 관계를 돌보는 것. 그것이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사람은 함께 살아야지. 우리 세대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배웠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것이고 쓸쓸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 나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천천히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 산책을 하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사람을 만나는 시간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소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만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나를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고 내 속도로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사람을 많이 두는 것?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느라, 참느라, 견디느라 정작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참았습니다. 충분히 맞춰주었습니다. 충분히 양보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불편한 관계는 정리하고 편한 관계는 더 소중히 하세요.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비교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세요.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것입니다.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절하고 싶은 부탁이 있다면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연락하기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줄이세요.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만남을 정리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평화로운 일인지를요.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마음 불편한 관계에 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인생의 후반부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소중한 것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 나를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는 힘이 됩니다.